자, 235번은 그래도 어렵지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A라는 집합과 그리고 A-B 그리고 지금 B-A 합집합이 6, 10, 14일 때요. 지금 여기 좀 복잡하죠? 자, 요런 거가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문제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요거랑 요거는 다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A라는 집합 요거 나왔고 A-B와 지금 B-A는 다들 어딘지 알죠? A-B와 B-A라는 것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요 부분이 A-B 합집합 B-A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과 지금 요 놈 나왔으니까 요 부분의 원소가 뭔지는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당연히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의 여기 원소가 다들 알겠죠? 자, 그럼 교집합의 원소니까 당연히 여기는 6과 뭐가 들어가겠다? 10이 들어가겠다 정도는 다들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당연히 여기 부분에만 뭐가 들어간다? 14가 들어간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교집합의 원소도 알겠네. 해당하는 여기서 6과 10을 제외한 2, 4, 8이 여기에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제 우리 딱 하나만 하면 되죠? 요거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과 해당하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들을 적절하게 써서 식을 정리하자. 자, 그럼 우리 드모르간을 써보면 당연히 A 그리고 합 그리고 X 그리고 요놈의 교와, 자, 여기도 당연히 B 그리고 합 여기가 X가 될 거다. 알겠지만 이제 요 놈을 정리해보면 우리 이제 분배 법칙에 역을 하면 되겠죠. 해당하는 여기 X가 똑같이 있고 여기 합집합 연결되어 있고 이 교집합이니까 얘는 A 교 B에 그리고 합집합 X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요 놈은 요렇게가 될 거고, 요 놈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여기 X 같고요, 여기 교고요, 여기가 합집합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이번엔 여기는 A 합 그리고 B 그리고 교 X라고 적으면 결국 분배 법칙의 역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죠? 그럼 끝났죠? 얘가 X가 되는 거다. 자, 이러면 아주 쉬운 문제죠? 유주해 맞죠? 이러면 우리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뀌었다. 당연히 합집합하고 A 교 B랑 합집합이 X가 되려면 당연히 요 교는 요 놈에 뭐가 돼야 돼?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A 합 B 교 X가 이번에는 X가 되려면 결국 X가 요 놈에 포함이 돼서 결국 X라는 집합은 A 합 B에 포함이 되겠고요. 당연히 교를 포함하는 놈이다. 자, 그러면 뭐 끝났다. 결국에는 A 교 B의 원소는 요 놈이 2, 4, 8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X라는 놈은 2, 4, 8은 항상 포함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집합을 결국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2, 4, 8을 제외한 우리 남은 원소 6, 10, 1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결국 집합 X의 개수가 되는 거 다들 알겠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몇 개가 되겠다? 2의 몇 제곱, 3제곱이 된다 정도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거 없죠. 해당하는 드모르간과 해당하는 분배 법칙의 역들만 이용하면 누구나 풀 수가 있었다. 맞지미나 이건 쉬웠지? 자, 그 다음에도 아마 그 밑에 것도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236번. 보통 우리 아마 유형서에도 있었던 문제, 별 1개짜리 문제죠.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번엔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ABD 그리고 B가 BDF에 대하여 A 합 C는 B 합 C를 만족하는 집합유의 부분집합 C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다. 결국 이제 두 개가 같으려면 C라는 거는 항상 포함해야 될 원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A 합 C랑 B 합 C랑 얘가 서로 같으려면 결국 이 두 개의 합집합에는 결국 B의 원소를 모아야 돼? A에 없는 B의 원소 항상 포함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F는 들어가야지만 요쪽의 합이 요 놈이 같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 요쪽도 마찬가지 두 개가 교집합이 아닌 나머지 원소 A가 꼭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는 뭐 할 수가 있다? 같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요 C라는 것은 A와 F만 가지고 있다면 두 개는 항상 같을 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맞아요? 그러고 나머지 원소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가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A와 F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C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누가 봐도 답은 얼마냐면 2의 4제곱이 된다라고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 맞죠? 여기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다들 했을 거다. 맞지, 동규야?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동규는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네? 저 정약용 유적지. 아, 자유, 어? 정약용 유적지. 정약은 유적지, 그렇지. 생태, 생태공원. 그렇지, 거기 좋아, 거기. 나도 아침마다 가서, 가끔 아침 가가지고 거기서, 캠핑 의자 갖고 가서 가만히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셔. 그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37번 해볼게요. 요것도 정말로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요거는 변형이 보통 얘가 최대 또는 최소라고 해서 변형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 여기가 최대 또는 최소로 정말 자주 나와요, 요 문제는. 자, 집합유는 3분의 1부터 3의 6제곱분의 1이고요.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랑 X에 대하여 A는 3의 제곱분의 1, 세제곱분의 3의 4제곱분의 1이고요. N, A교 X가 원소의 개수가 2개를 만족시키는 집합 X를 X1부터 X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집합 Xi의 원소 중에서 최대인 거를 Xi라 그럴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해하니? 뭔 말인지? 자, 그러면서 자, X가 3의 세제곱분의 1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일단은 요거가 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를 만족하는 모든 집합 X를 얘기한다는 것은 당연히 X에는 뭐 2의 제곱분의 1, 세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걔는 들어가고 결국에는 두 개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들을 포함하는 원소들이 되겠다라는 거야. 다들 이 정도도 이해하죠? 맞아요? 그럼 일단은 요게 몇 개인지부터 우리 한번 구해볼까? 몇 개인지를 한번 구해보자. 몇 개인지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X가 만약에 누구를 포함한다면 3의 제곱분의 1과 3의 세제곱분의 1을 포함한다면 누구는 들어갈 수 없으면서 4제곱분의 1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놈과 요놈을 포함한 상태에서 얘는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 요 두 원소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니까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면 요놈이 2의 몇 제곱? 3제곱개가 되겠다는 거 다들 구할 수가 있겠죠. 뭔지 알겠어요? 요렇게 저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 그러면 당연히 또 얘가 뭘 포함하는 거? 3의 세제곱분의 1과 3의 4제곱분의 1을 포함하면 이번에는 3의 제곱분의 1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 나머지로 만드는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2의 세제곱개. 마지막으로 당연히 3의 제곱분의 1과 3의 4제곱분의 1을 항상 포함하면서 3의 세제곱분의 1을 포함 안 하고 나머지로 만든 부분집합이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8개니까 결국에는 이게 총 몇 개가 되겠냐면 24개가 되겠다. 일단은 그래서 요 n이 24다 정도까지는 먼저 구해주자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다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24개가 있는데요. 다음을 합할게요. 1번. 저기에 3의 세제곱분의 1을 원소로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집합 X를 요 종류 구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항상 누굴 포함하는 거? 3의 세제곱분의 1을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요 놈하고 요 놈이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되겠다? 16개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16개가 되겠다. 혜린이 뭐 하는지 알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자, 저거 정말 자주 나요. x1, x2, x3, xn들의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얘는 뭐라고요? 그 원소 중에서 최대인 것이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3의 제곱분의 1과 3의 세제곱분의 1은 집합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태우야, 여기서 가장 큰 원소는 누구죠? 그죠? 3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집합 X들이 여기가 8개, 이런 게 8개, 이런 게 8개가 있을 때 결국에 그 중에 최대 원소라는 것은 뭐가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 종류만 생각하면 돼. 야, 당연히
어떤 놈이 가장 크게 나올 수가 있겠어? 것 중에 어떤 원소가 딱 뽑았더니 뭐가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건데 당연히 이 숫자 중에서 가장 큰 놈이 누구야? 얘죠.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면 무조건 얘가 짱이고요. 뭔지 알겠어요? 얘를 포함 안 하고 얘를 포함하면 얘가 짱이고요. 뭔지 알죠? 또 얘를 포함 안 하고 얘 두 개를 포함하면 얘를 포함하면 얘가 짱이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저 중에 나올 수 있는 최세의 원소라는 것은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3의 제곱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엔 그 각각들이 몇 개인지만 세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여기 24개인데 자 3분의 1은 몇 번 나올까요? 딱 세면 되는 거야. 그것 대답이니까 저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있을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요? 3분의 1 몇 번 나올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3분의 1은 몇 번 나올까? 즉 3분의 1을 항상 포함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요렇게나 요렇게나 요렇게를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자 여기 중에서 누구를 포함하는 놈이 있겠어? 3분의 1을 포함하는 놈이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나머지가 또 뭐가 들어가든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3분의 1이 되는 거야. 요걸 이해했다면 결국엔 여기서 3분의 1을 포함하는 것 중에서 당연히 그러면 요 놈도 제거하고 결국에는 요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은 전부 다 3분의 1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요? 그래서 요거 몇 개가 있겠다? 여기서 4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하니 요거 몇 개가 있겠니라 그러면 여기서 4개 있고요. 여기도 몇 개 있겠어요? 여기도 몇 개 있겠어? 4개 있겠죠. 똑같이. 마찬가지 3분의 1을 항상 포함시키면서 여기는 제곱분의 1 안 들어가고 나머지로만 부분집합이니까 여기도 4개. 여기도 몇 개? 4개. 그래서 요 놈은 총 몇 개냐면 기본적으로 12개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도 혹시 잘 구할 수가 있겠니? 어렵지 않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 3의 제곱분의 1 나올 수가 있겠죠. 자, 3의 제곱분의 1은 몇 개겠니라는 것을 3의 제곱분의 1은 여기 보이죠? 여기서 마찬가지 3의 제곱분의 1은 몇 개냐면은 3분의 1을 항상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고 됐니? 그러니까 3분의 1도 또 포함하면 안 되고 얘도 포함 안 되니까 결국에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3의 제곱분의 1이 최대가 나올 때라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또 나오냐면 4개가 나오겠고 여기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여기도 몇 개겠고요? 4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8개까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거의 끝났죠? 맞죠? 왜? 우리가 총 몇 개니까 24개인데 이미 20개나 찾았으니까 거의 끝났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오는 거? 3의 세제곱분의 1 나오는 거. 자 3의 세제곱분의 1은 여기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못 나와요. 맞죠? 보여요? 여기서 못 나와 여기서 못 나와 여기서만 나오겠죠. 3의 세제곱분의 1은 당연히 나오려면 3의 제곱분의 1도 없고요 3분의 1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3의 제곱은 원래가 없는 거고 요 놈도 없이 나와야지만 3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니까 얘도 당연히 지금 몇 개가 되겠냐면 4개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의 4제곱분의 1은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어떻게 생각해? 3의 4제곱분의 1은 없겠죠. 이 종류에서는 당연히 최대까지 3의 4가 없으니까 딱 하고 마찬가지 몇 개야? 24개가 딱 개수를 셌으니까 맞죠? 딱 만족하는 값이 되겠다라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최대 최소 문제들 거기서 원소 뽑는 최대 최소라는 것은 그 최대 원소를 기점으로 걔가 몇 개가 나오는지만 세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걔를 항상 포함하면서 결국에는 그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들만 잘 세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고 이 문제의 종류는 보통 최대 원소거나 또는 최소 원소의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대충 어떻게 보면 알겠죠? 어떤 게 나오든. 맞죠? 그래서 똑같이 다 풀어주면 된다. 뭐 답은 얘가 4가 되겠고요. 얘가 9분의 8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27분의 얼마가 되냐면 4가 될 거다. 뭐 통분까지 해야 돼? 이게 27분의 여기가 3만 나면 24 더하기 4니까 28.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원래 답이?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답이 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답이 통분해 쭉 적나? 답 어떻게 적냐 답을?
아, 가분수로? 그래서 뭐 이거를 통분해서 뭐 이제 답은 그냥 이거죠. 답은 이거고 뭐 이거를 27분에 뭐 계산해서 답을 구해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 원소다. 문제 어렵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결국엔 그 최대 원소가 몇 개가 들어간지만 세주면 되겠다. 이 문제용은 최대 또는 최소로 나온다. 맞지, 유지야? 자, 됐죠? 자, 그래서 237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8 문제인데, 솔직히 238은, 뭐,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찍어서 답을 내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돼요. 항상 이제 여기 문제들이 특별하게 풀이 방법이 없이 그냥 푸는 문제 중에 하나다. 거꾸로 이런 게 더 우리 학생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 그렇게 푸는 문제들이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고요. 교집합은 3, 5, 합집합은 지금 전체가 되는 집합이 있대. 뭐 다들 알겠지만 그러면 여기 A랑 B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는 지금 3과 5가 있고요. 결국에는 얘가 합이 전체니까 여기와 여기 부분에 3과 5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SX인데 얘가 3, SA는 SB가 되도록 하는 집합 AB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결국에는 우리 남은 원소 1, 2, 4, 6, 7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이 조건을 그냥 만족하는 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단히 세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 쪽의 모든 원소의 합을 X라 그럴 거고요. 여기 쪽의 모든 원소 합을 그냥 Y라고 잡아볼게. 원소의 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SA는 당연히 3 플러스 5에다가 X를 더한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SB는 3 플러스 5에다가 뭘 더한 거야? Y를 더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 X와 Y는 모든 원소합이다. 그럼 이제 X와 Y에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은 두 개를 더한 거는 얼마냐면 당연히 3과 5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합이니까 얘가 3 만나면 10, 20. 그러니까 요 나머지 원소 X, Y 합은 20이 된다 정도는 뭐 다들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맞니? 이제 우리는 자, 저 조건만 써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저 조건은 여기다가 이제 3배할 거니까 당연히 3배하게 되면 여기다가 3배를 하자. 그럼 얘가 8이니까 24 더하기 3x와 결국엔 얘가 SB랑 같더라. 여기에 8 더하기 Y랑 같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요 놈을 계산하면 3x-y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네요. 두 개를 우리는 연립해봤더니 두 개를 더해보면 얘가 4x는 얼마가 돼? 4가 되니까 야, x가 1이래요. 그 얘기는 뭐야? 얘가 1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원소 누구? 2, 4, 6, 7는 전부 다 누구 쪽이 되겠다? 요 쪽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저 원소의 합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봤더니 요쪽이 지금 x가 1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A 쪽은 1, 3, 5 그리고 B는 나머지 원소는 2, 3, 4, 5, 6, 7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이것도 뭐 다들 잘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앞쪽의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다들 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됐니? 동균 앞에서는 다 했었어? 앞에 문제는 잘했어? 35 했지. 아, 그거 못했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뒤에 거. 자, 239번 문제. 자, 어느 고등학교의 두학급 6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여행지 A, B 두 곳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각각 조사했더니 A를 찬성한 학생은 48명, B를 찬성한 학생은 34명이었어. 일단 나는 이런 문제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는 대략 2017학년도쯤에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학생들 인원수를 보면 이게 두 학급 합쳐서 65명이니까 반당 32명 정도씩은 배치가 되려면 너네 시절은 아니잖아. 너네는 지금 몇 명이냐? 20? 저희가 32명. 아이 그래? 니네가 요즘 32야? 너는 몇 명이야? 20?
니네 세대구나. 이게 얼마 안 됐구나. 나 초딩만 생각했다. 우리 아들 반이 지금 24명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반에 24명씩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10반 막 이래. 10반 이러니까. 나는 얘기했지만 55명 한 반에. 한 반에 55명 정도였어. 초등학생 때 55명. 고등학교 때는 48명 뭐 이 정도 한 반에 그랬는데. 그럼 요즘 문제구나. 네, 옛날 사람이라서 아무튼 그 생각했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느 고등학교 두 학급이 65명인데요. 자, 수학여행자 A, B 두 곳 있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조사했더니 A를 찬성한 학생은 48명, B를 찬성한 학생은 34명이었어. 두 여행지를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두 여행지를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의 4분의 1보다 한 명이 많다고 하자. 그때 두 여행지를 모두 찬성하는 학생의 수를 구하여라. 단 모든 학생은 반드시 두 여행지 A, B에 대해 각각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라는 거야. 아마 요 말이 나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니? 이게 좀 말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어? 혹시 이 문제? 이해하기 안 어려웠나? 나만 어려웠나? 예를 들어 여행지가 A랑 B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찬성하고 반대가 있다고. 예를 들어 태우는 찬성이라고 썼네. 반대. 자, 그럼 예를 들어 태우는 A 찬성 반대. 아니 불러봐. A가 찬성이고 B는 찬성 반대. 반대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 태우는 A는 찬성, B는 반대인 거야. 당연한 거죠. A는 찬성, B는 반대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러고 예를 들어 선생님은 A도 가고 싶고 B도 가고 싶으면 나는 찬성인 거야. 찬성. 그리고 유성이는 예를 들어 얘도 다 반대할 수 있죠. 반대. 그 유성이는 둘 다 반대란 거야. 반대란 거야. 반대. 뭔지 알겠어요? 따라서 요 놈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A를 찬성하는 집단과 B를 찬성하는 집단이 기본적으로 기준이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여기가 A가 찬성하는데 그리고 공통으로 찬성하는 데가 있겠지. 맞니? 그럼 예를 들어 자, 요 집단의 이름은 뭐야? 요 집단의 이름은 뭐야? A는 찬성, B는 반대가 되는 거야. 요 집단은. 요거 이해하겠어요? 요 집단이 A 찬성, B 반대야. 맞아? 여기는 B 찬성, A 반대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전체가 있을 거 아니야? 전체 부분에 여기 바깥 부분이 있겠죠? 요 바깥 부분은 뭐가 되겠어? 반대인 거 이해하겠어? 반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상황이란 걸 좀 인지를 해야 돼. 아무튼 나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요 상황이 이해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너무 쉬워요. 자, 그랬더니 A를 찬성하는 인원은 48, 그러니까 여기가 48이 되는 거고 B를 찬성한 건 여기가 34명이 되는데 두 여행지를 모두 반대한 학생 수는 여기 부분이 되는 거고 두 여행지를 모두 찬성하는 데는 여기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랬을 때 자, 두 여행지를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두 여행지를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의 4분의 1보다 한 명이 많대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두 여행지를 모두 찬성한 학생이니까 여기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을 기준으로 X라고 둔다면 요 바깥 부분의 인원수는 얘보다 4분의 1보다 한 명 많으니까 얘가 4분의 1 X 더하기 1명이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너무 쉽게 이 부분에 A가 48명인데 여기가 48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34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총 인원수가 몇 명인 걸? 65명인 걸 아니니까 얘 전부 다 더한 게 얼마가 되겠다? 65라고 식을 세우면 누가 봐도 X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일단은 이런 찬성 반대의 집합적인 개념이 어느 쪽인지만 이해해주면 또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전부 다 더합시다. 자, 더하게 되면 얘는 X가 나니까 34명이랑 얘를 더하겠죠. 그럼 얘가 얼마야? 82 빼기 X가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1 X 더하기 1이 총 인원 몇 명? 65명이 된다라는 식 세우면 끝나겠죠.
따라서 얘가 83인 거고요. 결국에 요 놈을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18이 되겠고, 얘가 계산하게 되면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3x니까 넘어가면 얘가 4분의 3x가 될 거다. 따라서 당연히 x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x는 얼마입니까? 3을 23가? 2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찬성과 반대의 인원수의 배치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면은 또 간단했는데 아마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못 풀지 않았을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집합 2개 남았네. 여기는 일단은 서술형 문제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240번이고, 자, 240번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나도 좀 싫어해. 집합 문제 중에 기본 3개 나오면 조금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합 3개짜리는 가끔씩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GN의 반 학생들은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갔는데요. 바이킹, 회전목마, 롤러코스터를 탄 학생 수를 파악하였더니 각각 13명, 15명, 18명이었어. 바이킹과 회전목마를 모두 탄 학생은 9명, 그리고 새 놀이기구를 모두 탄 학생은 4명이었다. 이때 롤러코스터만 탄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 단 GN의 반 학생은 30명이 되겠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요놈의 집합을 바이킹 A, 회전목마 B, 그 롤러코스터를 C라고 한다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일단은 NA, NB, 그리고 NC를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N, 바이킹, 회전목마니까 A교, B를 알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새 놀이기구는 N, A교, B교, C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요놈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야. 자, 그랬더니 결국 요놈의 인원이 여기가 13, 15, 여기가 18이 되겠고요. 여기가 9명, 4명인데,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롤러코스터만 탄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그 인원은 어딘지를 이제 구해보라 그러면, 만약에 그 인원을 식으로 쓴다고 하면 그 인원은 롤러코스터가 C니까 C 빼기 A 빼기 B인가? C 빼기 A 이거의 합인가? 잠깐만, 이거와 이거의 합인가? C를 해서 A를 빼고 C에서 B를 빼고 합집합 합교 합교. 자, 합이야 교야 저게. 아우씨 헷갈려.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 부분이잖아.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맞죠? 그러면 교잖아. 교잖아. 자, 교죠.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맞아요? 우리가 결국에 어디냐면 C에서 A를 뺀 게 지금 알겠지만 여기 부분이고, C에서 B를 뺀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두 개의 교가 딱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제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요 전체가 전체 인원이 나와 있는 거죠. 전체 인원은 몇 명이냐면 30명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요 NU가 30명, NU가 30명. 그랬을 때 지금 요거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딱 뭘 알아야 되냐면, 저거를 보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3개짜리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요거 알고 기본 요런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 뭔지 알아요? 지금 우리는 3개짜리 합집합을 좀 이해해 줘야 돼, 항상. 요놈. 우리가 2개짜리 합집합도 기본 나오면은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듯이, 그러면서 보통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얘가 전체일 때나 얘가 전체가 아닐 때라는 거 최대 최소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걸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알겠지만 얘는 진짜 숫자로만 먼저 써볼게. 얘는 당연히 여기가 13 그리고 더하기 15 더하기 18에 마이너스 n A교비 9배 그 빼기 n B교시 그리고 빼기 여기다 쓸게. 빼기 그리고 A교시 그리고 더하기 여기가 4명 이렇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살짝 계산을 해보자. 자, 요거 한번 계산하게 되면 요 놈이 계산해보자. 요 놈이 일단은 9가 되겠고요. 요 놈 먼저 만나면 13이 되겠고. 그럼 얘가 26이 될 거고요. 15를 더해서 얘가 41 마이너스 n b교 c 그리고 마이너스 n a교 c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인원들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요 인원은 얘의 인원도 최대와 최소를 조금 아마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얘는 41 마이너스 n a합 b합 c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인원의 예를 들어 최소 요 인원의 최소는 얘가 가장 뭐가 될 때가 되는 거야? 클 때가 되겠지. 맞아요? 요게 가장 클 때. 그러니까 요 놈 인원의 최소 값은 얼마가 되냐면 요 놈이 30명일 때니까 요 놈이 적어도 몇 명은 들어가야 되냐면 11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11 이상. 저 부분이 어딘데? 라고 얘기하면 결국엔 B와 C와의 교 여기랑 A와 C의 교 여기 부분. 야,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엔 전체 C에서 요 부분을 뭐 하는 거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최소 몇 명은 들어간다고? 11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알겠니? 11명보다 더 모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졸려요? 11명보다 더 뭐 할 수도 있어? 적게? 아니, 적게는 못 들어가죠. 최소값이잖아요. 최대인가요? 잠깐, 얘가 30명일 때 11. 최소잖아. 최소죠. 얘가 30명일 때 최대니까. 이게 최대를 빼야지 얘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얘가 29명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최소 몇 명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합해서 요 인원하고 요 인원 합쳐서 몇 명이 들어가야 최소 11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 됐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근데 알고 있어? 여기 부분 알고 있잖아. 여기 부분이 4명이란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을 합친 인원은 최소 몇 명은 들어가야 돼? 최소 몇 명? 최소 몇 명? 여기가 4명이고 요거랑 요거 더한 게 11 이상이잖아. 그럼 요거 2개 합친 건 최소 몇 명? 7명 이상이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줘. 여기에 최소 7명 이상은 들어가야 돼. 7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만 이게 답을 낼 때 틀리지가 않아서 결국 일단은 3개짜리 합집합에 구할 수 있는 원소들을 조금 써주고 시작하자는 게 좀 중요하더라, 이 문제가. 그럼 이제는 요거 생각하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답을 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결국엔 롤러코스터만 탄 학생이니까 요 인원이죠. 요 인원에 뭘 구할 거야?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 인원의 무슨 값부터 구해보자?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 최대는 여기를 가장 뭐하게 들어가야 돼? 여기를 가장 여기 최대는 여기를 가장 뭐하게? 적게 들어가야겠죠. 그럼 여기 가장 적게 들어가려면 됐어요? 적게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 최소 여기가 여기 부분이 최소 몇 명? 여기는 몇 명? 11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최소가. 맞니? 그럼 여기가 최소 11명이니까 나머지 지금 롤러코스터만 탄 학생이 몇 명인데 18명이 되는 거잖아. 맞지? 롤러코스터를 탄 학생이 18이 되는 거니까 잠깐만. 롤 18. 잠깐만. 인원이 왜 이렇게 적지? 18이면 저기 11하면은 7명이 최대 7명? 7명 최대 7명이 최대 뭐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엔 최대 인원은 몇 명이 되겠냐면 7명. 왜? 여기가 지금 최소 몇 명은 들어가야 되니까 합쳐서 11명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전체가 지금 몇 명이니까 18명이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최소 인원을 딱 배치해야지만 여기 최대니까 최대는 7명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최소를 한번 구해보자.
자, 최소 인원은 어떻게 되겠냐면 결국엔 이제 여기를 최대한 많이 배치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지금 4명이 되는 거잖아. 여기가 4명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또 A교 B, A교 B가 9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5명을 배치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여기 5명 배치. 그러면 여기가 4명이고 5명이고 결국 여기와 여기를 이제 최대 많이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겠지만 여기가 13명이고 여기가 9명이니까 나머지 여기 몽땅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몇 명이냐면 4명을 집어넣으면 되겠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B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니까 15명이니까 여기 9명이고 여기 6명까지를 배치해버리면 결국에 여기 인원이 가장 많게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인원이 총 몇 명이니까 14명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는 가장 적게는 몇 명? 4명까지는 넣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다. 맞죠? 그래서 여기는 4명이 되겠다가 되는 거겠다. 맞나 모르겠네. 아? 태제가 달라요? 그래 너무 적은 것 같아 내 생각도. 내 생각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 생각도 너무 적어. 최소는 4명인 것 같은데 최대가 잠깐만 얘가 합쳐서 교집합과 교집합이 합쳐서가 4명인 거야. 4명. 교집합과 교집합이 합쳐서 11명. 최소 11명. 4명이고 여기랑 여기 합쳐서가 돼야 되니까 아? 11명? 아, 멍청이네. 땡큐. 멍청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렇죠. 얘가 11명 이상이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멍청이네. 더한 게 몇 명인 거야? 11명이라는 것은 전체 여기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몇 명을 뺀 거니까 4명을 뺀 거니까 요 부분의 인원이 몇 명인 거야? 최소 7명인 거지? 여기가 7명인 거지. 멍청이네. 이해하니? 다시. 아까 지금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최소 11명인데 여기서 요거는 한번 중목인 하나를 빼줘야지만 여기 인원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명이었으니까 4명을 빼니까 여기에 최소 7명이죠. 땡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에 7명이 최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가 몇 명? 18명이니까 여기가 몇 명이냐면 11명까지 넣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게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11명까지를 넣을 수가 있겠다. 미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요거 11명. 요 11명이 요거랑 요거 합친 거니까. 근데 요거가 2번 나오는 거니까 하나를 빼준 게 요거 다 더한 거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4를 뺀 여기가 7명이 최소. 여기가 최소 들어갈 때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18에서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가 11명이 되는 문제다. 아무튼 요게 결국에는 항상 요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요게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요걸 생각 안 하면 여기 인원수의 최소를 그냥 너네가 마음대로 잡으면서 틀릴 수가 있더라. 알겠죠? 그래서 꼭 요걸 좀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240번까지 했고요. 자, 하나 남았나지? 자, 241번 좀 별표 쳐놓고 요 관련된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올 거야.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요령을 좀 알려줄 건데 요게 말만 바꿔서 무지하게 다양하게 나오는 문제야. 저 문제가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그냥 말을 그냥 어떻게 만들면 이거고 어떻게 만들면 이거고 해서 되게 다양한 종류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풀이가 기본 2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자, 241번에 이런 문제야. 이건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알았죠? 어떤 조건하면 이런데 그거를 모두 다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아주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해당하는 U는 1, 2, 3, 4, 5에 대하여 집합 P라는 것은 X들인데 X는 뭐라고요? U의 당연히 부분 집합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P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B가 A에 포함되도록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다. 집합에서 경우의 수랑 연결되는 문제 여기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요게 이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말만 바꿔서 나와요. 그랬을 때 그 다양한 문제를 전부 다 푸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알겠지만 일단은 P라는 건 뭐냐면 요 놈의 부분 집합들. 그러면 P의 집합이 일단은 뭔지 알아야겠죠? P라는 건 뭐냐면 저놈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얘가 그냥 공집합. 그리고 원소 1개짜리
그리고 원소 이렇게 돼서 원소가 총 이렇게 돼서 총 얘 P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은 32개짜리가 되는 거야. 저놈의 부은 집합들이 전부 다 저놈의 집합들이 되는 거야. 알겠죠? 32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32개에서 내가 두 원소, 즉 두 개를 딱 가져왔는데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다라는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두 개를 뽑는다는 문제가 있어. 유형이 두 개야. 알았죠? 그럼 지금은 그냥 두 개를 뽑으니까 두 개가 같은 게 돼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또는의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또는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무슨 집합? 합집합의 당연히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합집합의 경우 수는 당연히 요거를 구하고 더하기 그리고 얘를 구한 다음에 뺄 거죠. 뭐가 되는 거? 요놈이 요놈에 포함되고 and 그리고 B가 A에 포함되는 걸 빼는 게 기본적으로 또는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부터 구해보자. 요거 구하는 방법. 요거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A가 항상 B에 뭐가 되도록 포함되도록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다. 알겠죠? 이거를 푸는 첫 번째는 조금 어려운 데를 한번 들어봐. 예를 들어 항상 A를 선생님이 공집합이라고 잡아볼게. A를 무슨 집합? 공집합. 그러면 B는 공집합을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겠죠? 그럼 몇 개겠어? 공집합을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미나야, 공집합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거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 잠깐. 공집합 포함한 부분집합 몇 개? 당연히? 다죠? 다예요, 다. 다 공집합을 포함하잖아. 뭔지 알아요? 모든 집합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면 2의 5제곱개야. 그래서 내가 만약 A를 공집합이라고 원소를 잡았다면 됐어요? B가 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개라고요? 32개가 되는 거야. 2의 5제곱이죠. 32개가 되겠다라고 딱 생각해 주는 거야. 일단 들어봐. 그 다음에 A가 원소 하나짜리를 예를 들어 포함할 수 있겠죠. A가 원소 하나짜리야. 이 원소 하나짜리는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5만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니라고 물어보면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 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 16개죠. 여기서 1을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됐어요? 당연히 요 1을 제외하고 요 놈 만드는 거 이게 4제곱개야. 그런데 요거는 원소 내가 1짜리 한 건데 1 말고 2가 될 수도 있고 3, 4, 5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여기다 곱하기 얼마? 5를 할 거고 그 5를 5실이라고 한번 살짝 적어줄게요. 5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 몇 개짜리가 있겠어? 2개짜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 1, 2 이런 거. 이게 2, 3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또 뭐야? 1, 2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집합이겠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세제곱개가 되겠고 그럼 이런 게 종류가 몇 개니라고 보면 결국에는 원소 2개짜리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52개야. 저 5개 중에 2개 원소를 뽑은 만큼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니까 얘가 5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해하겠죠? 그 다음 원소 3개짜리는 2의 제곱개가 되겠고 얘는 53개를 곱할 거고 그리고 원소 4개짜리를 포함한 부분집합은 2의 1제곱개가 되겠고 얘 개수는 54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얘가 1, 2, 3, 4, 5면 1, 2, 3, 4를 포함하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2의 0제곱개가 돼서 실제로 1개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그놈의 개수는 요 놈을 전부 다 뭐 한 거고요? 더한 거가 되겠다라는 거야. 됐니? 이거 더해보면 항상 얼마가 나오냐면 3의 5제곱개가 나와요. 3의 5제곱개가. 요 놈을 더하면. 실제 여기는 55 곱해져 있어. 그래서 요 문제는 나중에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나중에 너네가 이항정리란 걸 배우면 요 결과값이 항상 3의 5제곱이란 걸 배우는데 여기가 더한 게, 여기가 다 더한 게 3의 5제곱이라 배우는데 이거는 실제로 계산하면 요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의 푸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각각의 한쪽을 결정해 놓고 걔를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의 개수를 세서 진짜로 더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한쪽을 결정해 놓고 걔를 포함한 부분집합들 다 세자.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푸는 방식이 있어. 벤 다이어그램.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그럼 다들 그릴 줄 알겠지만, 요 집합 전체 U에서 A가 B에 뭐가 되도록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요런 그림이 되는 거죠. 요런 그림인 거야. 이해하니? 요런 그림이 됐어요? 딱 저 조건을 뭐하는? 만족하는 그림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하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놈의 집합이 결정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원소 1, 2, 3, 4, 5를 이렇게 넣어볼게. 이렇게 넣어봤어. 됐어? 그러면 이제 A가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고 B는 1, 2, 3이 된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 저 조건을 만족한 집합 중에 하나 모양이 되겠지. 됐니? 결국에는 이거를 이해한 친구들은 저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세 공간이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1, 2, 3, 4, 5가 어떻게 들어가에 따라서 이 집합이 딱 결정이 되는 거야. 곧바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지금 여기를 지금 1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면 세 군데. 2가 들어갈 수 있는 세 군데. 3도 세 군데. 4도 세 군데. 5도 세 군데니까 3의 몇 제곱계가 되겠다. 이 글을 만족하는 게 3의 5제곱계가 되겠다라고 딱 바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한 후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개수만큼의 거듭제곱이 항상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 딱 그리고 공간들을 나눠. 그래놓고 그 원소들이 들어가는 것들의 각각의 원소가 들어가서 공간들을 계속 곱해져 나가면 이 경우의 수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풀면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요것도 뭐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얘도 당연히 뭐 하겠어? 똑같겠죠? 아니, B가 A에 포함된 거꾸로니까 똑같겠고요. 자, 그럼 뺄 거죠? 뭘 뺄 거냐고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고 얘는 우리가 두 개를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았더니 두 개가 같은 집합의 개수네. 결국에 그냥 같은 거를 뽑는 거잖아. 근데 부분 집합이 몇 개니까 당연히 32개니까 같은 건 32개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 32개를 빼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243에서 32개를 빼주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딱 조건 만족한 경우에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해서 그 조건 만족 그림을 그려. 그리고 각각의 그 전체 원소 중에서 그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한쪽을 진짜 결정해서 세는 방법, 그림 그려서 푸는 방법. 요거 되게 다양하게 아마 우리 나중에 문제 볼 거야. 알았죠? 근데 똑같이 풀면 돼요. 그려서 되는 거 세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서술형 문제를 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고 난이도인데, 막 이게 어려웠냐? 근데 늘 얘기했지만 결국 이거 다 해내야 돼요, 니네. 맞죠? 결국 레드를 풀든 뭐 하든 풀 건데 또 우리 태우는 선생님 손 들고 또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다가 또 질문하고 우리 이제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부탁은 최고 난이도 문제는 집에서 꼭 오답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맞죠? 그거 한 번만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풀 때 충분히 다들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한번 최고 난이도 문제 몇 개 안 되죠? 10개 정도 되나? 아무튼 해봅시다. 자, 242번 문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고요. 요거는 아마 기억, 니은까지만 잘 풀어보면 디귿 정도는 잘 해석할 수가 있고 항상 나중에도 알겠지만 기니디 문제. 모의고사 이번에 기니디 문제 하나 나왔나? 너네는 2개 나왔니? 몇 개 나왔어, 유주? 기억이 안 나요? 몇 개 나왔어, 기니디?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네. 19번, 20번, 21번 중에 나온 거 아니야? 19번인 것 같아? 걔까지 19번인 것 같아?
아무튼 그 중에 하나 나오죠. 기니디 문제 푸는 거 핵심 뭐예요? 모의고사에서 기억 니은만 풀어라. 디귿은 찍어라야. 알죠? 왜? 현장에서 디귿은 풀 수가 없을 거다. 99%의 확률로. 하지만 기억과 니은만 풀어라. 그러면 정말로 쉬운 문제, 이제 번호가 좀 앞쪽 문제는, 그러니까 번호 난이도에 따라 디귿을 풀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거의 뒤쪽이면 거의 못 풀게 돼요. 디귿을 일부러. 알았죠? 실전에서는. 그러면 기억 니은만 가지고 아무튼 잘 보기에 잘 찍어. 알았죠? 우리 이제 풀어봅시다. 자, 9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를 적어라 그러자. 옳은 거 골라라. 기억은 무지하게 쉬워. 기억 무조건 풀어줘야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A1을 구해보면 A1은 뭐니? 범위로만 쓰면 여기다 1을 넣을 거니까 얘가 0부터 X가 얼마? 2가 되는 거고, A2는 뭐니? 1부터 X가 3이 되는 거고, A3가 뭐니? 라고 하면 2부터 X가 4가 된다라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 집합 쓰는 거는 다들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럼 태우야, 3개의 교집합 뭐니? 요 3개의 교집합의 원소는 이제 2가 되겠죠. 자, 보니까 2가 됐는데 맞아 아니야? 맞죠? 2만 딱 유일하게 겹치는 거 보이니? 아, 그러니까 요게 맞다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겠고, 이해를 못했더라도 보기를 보면 2가 되나? 한번 생각해, 2만 되는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 맞니? 이해가 볼까요? 자, 9 이하의 자연수 L과 M에 대하여 L과 M의 차이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AL과 AM은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거야.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요거를 가장 차이를 많이 내게 하면 2차인데 얘들 1과 3을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1과 3은 지금 겹치는 원소가 무조건 있어 없어? 하나는 있죠. 얼마? 2는 무조건 겹치잖아. 그런데 이걸 당연히 저 차이를 줄이면 그 차이를 1이라 그러면 당연히 요런 차이가 되는 거고, 요 차이는 당연히 더 겹치는 게 많겠지. 뭔지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서로소가 될 수는 없다가 돼서 지금 당연히 요 조건 조금 이해했고 기억 풀어봤다면 야, 이거 뭐하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요 놈의 차이가 2가 나더라도 겹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만 더 써볼까? A4를 쓰더라도 얘가 3부터 X가 얼마가 되는데 5가 되는데 얘랑 겹치니 물어보는 건데 무조건 겹치 안 겹쳐? 겹치죠. 원소 얼마? 3이 겹치니까 서로소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까지는 어떤 명제든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니은까지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항상 기억 니은까지 우리 모든 학생이 풀 수 있게 나온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디귿. 알았죠? 그래서 보기 보고 디귿을 잘 찍으면 되겠다. 태우는 몇 번? 3번이야 5번이야? 기억 니은까지만 3번이야 5번이잖아. 3번. 자, 그래서 잘 찍어봐야겠죠. 5번 찍은 사람은 3번 찍은 사람이다. 볼까요? 자, 모든 AK와 서로소가 아니고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여기에 이제 A 얼마? 9까지 했을 때 A9가 8부터 X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는데 요 모든 놈하고 서로소가 아니고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하나를 딱 결정했을 때 그 개수가 최소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냐 물어봤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그 집합을 X라 그랬을 때 여기에 원소를 가장 적게 넣겠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랑 전부 다 뭐하게 하고 싶어? 교집합을 서로 서로소가 안 되게 하고 싶으면 야, 얘랑 서로소가 안 되게 하려면 얼마를 딱 넣으면 되는 거야, 원소. 얼마를 넣으면 돼? 얘랑 서로소가 안 되는 것 중에 원소 하나만 넣고 싶으면 뭘 넣어야 돼, 당연히? 2를 넣어야겠다는 거죠, 2. 뭐 알아요? 그러면 얘랑은 이제 서로소가 아닌 거잖아. 최대한 원소를 적게 넣겠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카바를 친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카바 치면 돼? A4, A5, A6을 카바를 치면 되잖아. 최대한 원소를 적게 해서. 뭐인지 알아요? 그럼 여기는 4부터 6이고 얘는 5부터 7이야.
야, 그러면 이거 3개 커버하려면 얼마만 넣으면 돼, 원소? 얼마 넣어? 서로 소가 안 되게. 5 넣으면 되겠네. 이게 계속 적게. 야, 그러면 7, 8, 9를 커버를 치려면 7, 8, 9를 커버를 치고 싶어. A7, A8, A9를 커버 치고 싶어. 원소 뭐 하나 넣으면 돼? 8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A7, A8 커버를 치려면 9까지. 얘가 6부터 8이 되는 거고 얘가 7부터 9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이거 3개 커버 치는 원소는 8이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원소 3개만 있으면 모든 이놈들하고 서로 소가 아니겠지. 그런데 원소는 몇 개만 써도 됐어? 3개만 써도 됐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개래? 4개라는데 4개는 아니다라고 딱 구할 수가 있는 문제구나.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 기억을, 니은을 푸는 거에 의미적으로 디귿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잘 못 찍었구나. 맞죠? 그래서 만족하는 원소는 이렇게 3개만 들어가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고등학교 1학년에 항상 모의고사 문제는 늘 얘기했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고1 모의고사는 워낙 고1 때는 100점들도 많고 이제 고2 고3 가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고1 때는 막 100점도 많고 그러잖아, 학교에. 자, 243번 해보자. 자, 2009년 9월 학평 18번 고1이고요. S는 A, B, C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은 A가 X에 속하면 S 빼기 A도 X에 속하고 A가 또 X에 속하고 B도 X에 속하면 합집합도 X에 속하네.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또 이런 말이 나왔죠. 요놈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인 거야. 저놈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즉 저거 부분 집합 몇 개야? 8개가 있잖아. 우리 다들 뭔지 알지? 8개. 공집합. 그리고 원소 하나만 있는 거. 원소 하나만 있는 거. 그리고 원소 2개 있는 거. 그리고 원소 3개가 있는 총 요 8개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X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니라고 물어볼게.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야?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인 거야. 그럼 집합 X가 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그걸 지금 세고 8개야. 그걸 세고 있어. 몇 개? 2의 8제곱 빼기 1. 공집합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X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이 이것들을 지금 원소로 가지는, 예를 들어 X가 여기서 공집합을 이렇게 원소로 갖는 거, 또는 뭐 X가 공집합 하나, A 하나 이런 식으로 갖는 이런 집합들이 돼서 결국에 요놈의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총 2의 8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A가 X에 속하면 S 빼기 A도 S에 속해야 돼. 예를 들어 X를 만약에 공집합이라고 했어. 됐어? 그러면 공집합이 X의 원소겠지. 맞니?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S 빼기 A. 근데 S는 결국에 여기서 뭘 뺀 거야? 공집합을 뺀 거야. 당연히 저기서 그냥 공집합 빼면 A, B, C지. A, B, C도 여기에 뭐 해야 돼? 속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X가 이런 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럼 여기 뭘 추가시켜줘야 돼? 예를 들어 A, B, C를 추가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A, B, C를.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됐어요? 여기에 지금 원소가 들어가면 S 빼기 A 요놈 들어가고 얘가 A면 S에서 이거 자기 자신을 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 공집합인 거니까 거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뭔지 알겠어? 그리고 나 조건 가볼까? A가 X에 속하고, 즉 얘도 속하고 B가 또 얘일 수도 있죠. 얘가 속하면 당연히 공집합인데 이건 당연한 거고 합집합. 얘가 속하고 얘가 속했어. 됐니? 그러면 얘 무슨 집합? 합집합은 뭐야?
요 합집합은 얘죠, 얘. 그러니까 지금 그게 속하니.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거 지금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거. 유성, 요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족과 나족과 다 만족해야 안 해요, 요거. 맞아. 이거 만족하는 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찾았어. 그러면 이런 게 또 뭐가 있겠냐라는 거지. 즉, 공집합이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공집합도 얘는 무조건 쌍이 들어가야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집합 X에 이제 누구 넣어볼까? A 한번 넣어볼까? 야, 그럼 A가 예를 들어 원소로 딱 들어갔어. 그럼 누가 무조건 쌍으로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면 무조건 누가 쌍으로 들어가야 돼? BC가 쌍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겠어? 왜? A가 들어가면 S 빼기 A, 여기서 A 뺀 BC가 여기에 속해야 되니까 A가 딱 들어가면 BC가 쌍인 거야. 그런데 나 조건에 의해서 A 들어가고 BC가 들어가지. 됐니? 그럼 누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제 ABC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ABC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ABC가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돼? 공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되나? 나보지 말 되냐고. 이거 돼? 돼, 안 돼? 되죠? 된다. 그러면 이런 종류 몇 개 더 있겠죠? 이런 종류 몇 개 있겠어, 더? 2개 더 있겠죠? 뭔지 알죠? B 하나 원소 갖는 거, C 하나 원소 갖는 거에서 이 같은 모양이 3개가 있겠고. 됐어요? 뭔지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몇 개 찾았어? 하나, 둘, 셋, 4개. 객관식에 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죠? 이제 맥시멈이 몇 개까지 있어, 이게? 6개까지니까 뭐 많아봤자 2개 더 있겠고. 맞죠? 이걸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종류 말고 가보자. 이제 원소 하나짜리 말고 얘가 원소 몇 개짜리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2개짜리가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쳐보자. 원소가 2개짜리가 있다라고 쳐봐. 됐어요? 그럼 누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야죠? C가 들어가야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또 들어가면 이거 아까 거랑 같은 건가? 얘 같은 놈이죠. 이건 같은 놈이네. 맞죠? 그럼 이건 아까 생 것 중에 C만 원소가 같은 거겠죠? 요거는 필요 없겠고요. 그럼 요거 2개짜리 말고 3개짜리 들어가는 거를 3개짜리 들어가는 거? 그럼 이제 둘 다 들어가는 거. 요 놈하고 요 놈도 들어가는 거. 뭐 AB, AB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많아서 그런 거야. 아까 이제 그 종류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됐니? 그럼 이제 얘 들어가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얘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BC가 들어가야 돼. 맞죠? 그리고 AB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또 C가 들어가야겠죠. C가 들어가야 돼. 됐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들어가면 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A, B, C가 무조건 뭐 해야 돼? 들어가야겠죠. 됐니? 근데 A, B, C가 무조건 들어가면 뭐가 또 들어가야 돼? 공집합이 들어가야겠죠. 맞아요? 또 들어가야 되는 거. 또 없나? A씨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A씨가 들어가야 된다. A씨가 들어가야 돼. A씨가 들어가면 또 누가 들어가야 돼? B가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갈 거 없나?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종류와 이 종류가 아닌 나머지 다른 원소가 쏙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의 가조건과 나조건을 쓰면 무조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고?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요 전체가 딱 돼서 우리는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요렇게 3개랑 이거 전체. 그래서 총 5개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죠. 해당하는 저놈의 부분집합들이 원소로 갖는다라는 것은 그 원소 8개짜리를 각각 원소로 갖는 거고, 그 중에서 결국에는 내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말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 하나를 통해서 되는 걸 한번 찾아야지만 나머지가 타다닥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244번이고요. 한번 보자.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집 A, B, C의 구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아. A와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5명, B와 C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2명, 그리고 C와 A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1명, 그리고 A와 B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은 55명, B와 C 중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은 54명, C와 A 중 적어도 하나 구매한 학생은 51명. 수학 문제집 A를 구매한 학생의 수를 뭐 하라는 거다?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딱 봐도 뭐 어렵지 않은 거 다들 보이죠? 왜요? 요 적어도가 뭔지 알죠?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의 의미는 A 합 B가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A,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의해서 얘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A는 A 교 B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알려졌냐면 예를 들어 얘가 알려졌고 얘가 55라고 알려졌고 그리고 얘가 얼마다 15이라고 지금 알려준 거니까 결국엔 두 개를 뭐 한 걸 구할 수가 있다? 더한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70인가? 자, 그러면 나머지 NB 더하기 NC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왜요? NA 더하기 NC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우리의 목적은 수학 문제집 A를 구매한 학생이니까 NA 구하기니까 그냥 연립하는 문제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곧바로, 자, NB 더하기 NC는 얼마니?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얘는 요 교집합을 여기다가 더하는 거니까 결국에 54명하고 요 놈을 더해서 얼마냐면 66명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NA 더하기 또 NC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엔 이 11명하고요 요거 51명을 더해서 얘가 62명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우리 이제 NA 구하기죠. 요거 둘둘둘 나온 거에 NA 구하기는 싹 다 더하기죠. 싹 다 더하기면은 각각이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와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가 되겠고, 얘는 당연히 다 더하게 되면 얘가 126에 더하면 196이 되겠다라고, 아니죠. 128이죠. 계산이 어려워. 그래서 얘가 198이죠. 그래서 얘를 얼마로? 2로 나누면 99인가요? 얘가 99가 되나? 2로 나누면 99가 되겠더라. 99.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요? 얘가 얼마냐면 6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3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했겠지? 했지 요거는? 맞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45번도 이게 왜 이게 별 내기인지 모르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번호도 뭐 옛날 기준으로 17번인데 이게 뭐 어렵지 않았을 건데, 맞죠? 이렇게 번호가 아무튼 조금 뭐 그래요. 자, 이번 해보자. 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문제를 A, B, C를 풀게 했더니 A 문제를 맞힌 학생의 집합을 A, B는 B, C는 C다. 자, 저렇게 인원수들이 NA, NB, NC 나왔고요. NA 교 B, NA 교 C 나왔다. 그리고 요 놈이 나왔다.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을 맞힌 학생 수의 또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100명이고요. 일단 딱 눈에 띄는 것은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이용하면 N, A 합, B 합, C를 먼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겠죠? 맞아요. 얘는 당연히 요놈의 드모르간을 쓰게 되면 얘가 A 합, 그리고 B 합, C가 되겠고,
얘 지금 여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저놈의 여가 7명이라는 것은 얘가 당연히 93명이 되겠다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또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요놈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NA 상하 10 더하기 그리고 NB 더하기 그리고 NC랑 그리고 마이너스 15랑 마이너스 10하고 빼기 N 비교 C랑 그리고 더하기 N A교 비교 C죠. 맞죠? 그래서 요 놈을 지금 구할 수가 있다. 즉 얘랑 얘 놈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몽땅 넘겨서 살짝 구해주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또 구할 수 있는 게 요거에서 빼기 N A교 B교 C죠. 그래서 요것만 슬쩍 계산해 보면, 자, 얘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5 얘랑 만나는 게 좋겠죠? 얘가 플러스 10이 되겠다. 따라서 얘가 50이랑 그리고 더하기 52가 되는 거니까 얘가 102가 되겠고, 102 빼기 93이니까 얘가 9명이 되겠다 정도는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도 다들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우리 목적은 뭐냐면 3개짜리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목적은 3문제 중 2문제 이상을 마친 학생이니까 요 인원이죠. 요 인원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최소값을 뭐 하라는 거다?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여기가 2문제 이상을 마친 인원이 되는 거야. 다들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죠. 비교 C-N A교 비교 C가 9고요. 요런 것들, 여기 인원들이 나왔을 때 2문제 이상 마친 학생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인원을 가장 적게 배치하면 된다라는 거죠. 조건에 맞춰서. 뭔지 알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니? 비교 C에서 요 놈을 뺄 거니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몇 명이 되겠냐면 9명이 지금 되겠다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들을 우리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여기를 가장 최소를 만들자. 다들 알겠죠? 여기 최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죠? 최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 만들려면 어디를 가장 많이? 이제 이 가운데를 가장 많이 배치해야겠다는 생각 다들 들죠? 맞아요?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는 게 NA교비가 지금 15명이고 여기가 10명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놈의 인원수를 최대한 여기를 많이 배치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를 그냥 모르니까 X가 같고 여기를 가장 많이 할 건데, 그러면 NA교 C는 여기가 10- 지금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15- X가 되는 건데, 아무튼 요 인원의 다합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요 놈을 이제 다 더해보면 되겠죠? 일단 다 더해보면 요거 2개 나누면 10이고 19랑 더하니까 34-x가 되나? 34-x 맞나? 여기가 19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인원의 무수가 구하기 최소를 구하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얘가 가장 뭐하게? 많게. 야, 그러면 요 x는 최대 몇 명까지 늘 수가 있냐라는 거죠. 태우가 맞춰보지 안 풀었으니까. x 몇 명까지 늘 수 있어? 태우 생각은 몇 명까지 늘 수 있는 것 같아? 최대. 진짜 안 풀어봤구나. 유주는 알겠어요? 몇 명 넣을 수 있는지 딱 봤을 때 최대 X 몇 명까지 넣을 수 있어? 말해봐. 틀려도 좋아. 이 글자들 보고 몇 명까지 넣을 수 있는지 봐봐. 자, 몇 명까지 최대? 10명? 흘려 얘기했어? 태우 생각은 어때? 10명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뭘 고민을 해. 맞죠? 10명이죠? 왜? 이 인원수가 결국에는 음수는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최대 10명까지 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가 10명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가 최대가 10명이니까 최소는 전체 최소는 얼마다? 24명이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없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가장 많이 할 건데 몇 명까지가 늘 수가 있냐? 여기에 교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데가 10개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총 10개가 되도록 여기 몽땅 10개를 낼 때가 가장 요 전체 인원수가 적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뭐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였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도 할 수 있겠죠. 항상 요거 3개째 합집합 나오면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생각해서 풀어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46번이고요. 246번이고요. 요거는 21번이니까 당연히 가장 고난이도였겠죠? 고난이도 문제고. 혹시 모의고사 90점 넘은 사람 있나? 수학 넘었나? 넘었어? 와, 그래. 유성이 넘었지? 역시. 88점이구나. 태우는? 잘 봤어? 잘 봤어. 그래. 그래서 몇 점인데? 그럼 얘기 못하겠어. 나중에 기숙말로 해줘, 알았지? 그렇구나. 다들 잘 봤구나. 고의도 쉬웠거든. 고의 되게 쉬웠어. 고의도. 전체 모의고사를 좀 쉽게 냈더라고. 아무튼 그런 점수를 계속 끝까지 유지를 하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다. 아무튼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지만 정말 예전에는 한참 1컷이 196일 시절이 있었거든. 이과 문과에. 그래서 그때는 모의고사 풀고 나서 다들 어느 정도 기분은 좋았어. 뭐 1컷이 100일에서 1등은 못 맞을 때도 있지만 점수가 못하면 92점 맞으면 틀린 게 2개밖에 없으면 오답 정리도 쉽지 않아, 맞지? 수업할 때. 그래서 그때는 막 문과도 1컷이 막 96, 92니까 애들도 못해도 80 90 맞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1컷이 막 80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져. 1컷이 80에 1등은 맞는 애가 5개 일단 틀렸잖아. 어려운 것들을. 그러면 더 틀린 애들 많을 거고. 그러면 하루에 오답할 게 막 수업하는데 10개 막 넘어가고 못해도 7, 8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너네도 어떤 시절인지 모르겠어. 이제 결국엔 고3까지 가봐야지만 전체 모의고사의 경향이 이제 내년에 결정되겠죠. 너네 이제 수능 범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때도 아무튼 중요한 거는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고요. 알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조금 얘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 246번 해보자. 요것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NU는 5, 그리고 U의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고요. 저 교집합은 2개. N, B 빼기 A는 1개. N, C 빼기 A가 2개일 때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놈이 공집합이 아니냐. 요 놈이 2개면 요 놈은 4개냐. 얘 곱의 최대와 최소의 합은 42가 되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다. 항상 기억과 니은은 그래도 할만하니까 해보겠더라. 그러면 당연히 저걸 보고 바로 풀리지 않겠죠? 일단은 다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당하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봐야겠다라는 거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어디냐면 N, B 빼기 A죠. N, B 빼기 A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B 빼기 지금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1개. 그리고 N, C 빼기 A. C 빼기 A니까 이 부분이죠. C 빼기 A니까 이 부분. 겹치는 부분 좀 있네요. 여기가 몇 개냐면 2개가 되겠고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면 2개인데 그 교집합의 원소가 지금 여기 부분이 몇 개냐면 2개가 지금 된다라고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저 교집합은 3개의 집합이 여기 부분이죠. 여기 집합은 뭐가 아니냐면 공집합이 아니냐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렇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원소들은 그러면 일단은 아마도 그냥 이게 오히려 그림상으로는 얘가 공집합이 아닌 게 판단이 잘 안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번 요걸 좀 식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알았죠? 당연히 요거 식으로 적으면 뭐죠? NB-A는 NB에서 뭘 빼라고요? N, A-B를 당연히 빼는 거겠죠. 요 놈이 당연히 지금 하나가 되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N 또 뭐야? C-A는 NC에서 N, 당연히 A, C를 빼는 거죠. 요게 지금 2개가 되겠다를 당연히 나오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요. 아무튼 우리는 또 요거를 알고 있더라. 얘가 2개가 되겠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렇게 지금 요런 종류들이 나오면 3개짜리의 합집합하고 좀 연결해서 해당하는 요 조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 NA랑 그리고 3개의 교집합의 원소는 조금 모르고 전체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최대 몇 개까지는 될 수가 있다? 5개까지는 될 수가 있다를 그냥 알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맞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요 놈의 N 전체 한번 쓰자. 또 교집합 요거는 얘는 NA 모르죠? NA 모르고요.
더하기 NB. NB만 요거 그대로 쓰자. 여기 하나. 요거 그대로 쓰면 하나. 문제 알겠죠? 그리고 요것도 그대로 써주고요. 그러면 여기도 더하기 2개가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 2개가 되겠죠. 여기 빼기죠. 빼기가 2개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가 빼기가 더하기야. 빼기죠. 빼기 N, A교, B교 C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요 원소 N, A교, B교 C가 되는 거고 얘를 지금 적어봤더니 얘가 NA 더하기 1에서 빼래요. N, A 합, B 합, C를 뺐을 때 얘가 결국에는 0이 될 수가 없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0이 될 수가 없냐. 맞아요? 그런데 혜린 생각 어때요? 이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제 몰라요. 맞아. 그게 어려운 거야. 얘가 기억조차도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제가 0이 아니다를 식으로 적어도 솔직하게 왠지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식으로 정리 잘 몰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명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그래 놓고 0이 돼. 식구 맞는 거고. 0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틀렸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에서 잘 모르는 명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항상 이거의 일명 이거의 부정을 한번 떠올려서 한번 0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여기 원소에서 0개다. 그랬더니 이게 모순이 일어나. 부정을 했더니 모순이 일어나. 그건 뭐한 명제야, 우리? 그걸 무슨 명제라 그래? 그러면 참인 명제. 무슨 법? 미나야? 무슨 법? 결론을 부정했더니 가정과 모순이 일어나. 무슨 법? 기류법을 한번 써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얼마라고 해보자?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를 0이라고 해봤어. 그럼 여기를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0인 거야. 됐니? 그럼 여기가 0이면 우리는 지금 비교 C가 여기가 2개니까 여기가 지금 2개가 된다라고 곧바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N, B 빼기 A. B 빼기 A. 근데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돼? 여기 부분이 몇 개가 돼야 돼? 여기 몇 개가 돼야 돼? 1개가 돼야 돼. 1개가 될 수가 없더라. 모순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0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오히려 기억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가 0개가 아니라는 것을 식으로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0개라고 해봤어. 안 돼! 0개가 아닌 거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오히려 학생이 더 어렵다. 왜? 식으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0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쟤는 0개가 아니고요. 근데 니은 이제 2개라고 해봤어요. 그럼 얘가 이제 2개로 결정되면 좀 쉽죠. 여기 2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0개가 돼야겠고요. B-A가 1개니까 여기가 1개가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C-A가 지금 2개려면 여기가 그냥 여기 부분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지금 돼야겠죠. 됐어요? 그러면 NC는 4개가 되냐? 맞아요? 아니야,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총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최대 5개잖아. 여기 지금 몇 개 들어갔죠? 합치면 몇 개 들어갔어? 5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C는 4개가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니은도 얘가 총 원소의 개수가 지금 만약에 5개가 아니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원소가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얘가 4개가 아니겠지만 지금은 원소가 전체가 5개니까 지금 이렇게 쓰면 이미 여기가 5개가 들어갔으니까 요 놈은 지금 몇 개다? 4개가 될 수밖에 없다. 맞죠? 그래서 요것도 맞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디귿은 잠깐 직접 너네가 한번 풀어보고 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디귿 한번 직접 먼저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지금 디귿은 아무튼 요 원소의 개수의 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건데 우리가 아까 니은에서 뭘 해봤냐면 여기가 2로 고정한 걸 해봤죠. 여기를 2로 고정한 걸 해봤어. 얘를 아까 2로 고정했더니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얘가 0이 되겠고 얘가 지금 얼마가 되겠냐면은 b 빼기 a 아이씨 어디야 b 빼기 a가 10 빼기 2 0이고 저 어디 한 거야 b 빼기 a b에서 a 여기 부분 여기가 1이 돼야겠고 그리고 c 빼기 a는 여기가 지금 꼭 2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건데 요렇게가 지금 되면서 c 빼기 a가 2개이려면 c에서 지금 a를 뺀 게 2개 여기가 지금 2개는 돼야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총 5개니까 결국에 이때 이 조건이 일단은 얘가 2개일 때가 되는 거다. 그럼 일단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a, b, c라고 해보자.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요. 요 놈은 요렇게 적으면 여기가 2가 되겠고 b는 3이 되는 거고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24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기가 2개일 때는 고정으로 24밖에 안 되겠더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0은 안 되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인 걸 생각해 볼 거고 1인 걸 이제 생각을 해 보겠다는 거죠. 여기가 고정으로 1인 걸 생각을 해 보자. 그럼 여기에 이제 고정 1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무조건 1인 것은 알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b 빼기 a가 지금 하나니까 여기는 고정으로 0이라고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c 빼기 a니까 c에서 요거 a를 뺀 게 2개일 거니까 여기도 고정으로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원소들은 여기 아직 모르고 여기 아직 모르고 여기 딱 세 군데를 모르는 거고 요 세 개의 합은 최대 얼마가 될 수가 있냐면 3이 될 수도 2가 될 수도 있고 최대 2가 되는 거 최대 2가 되는 거죠. 최대 2가 될 수도 있고 최소는 얼마로도 상관이 없겠어. 0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지금 왜 안 되나? 될 수도 있잖아. 맞죠? 우리는 전체가 지금 5개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최대는 원소의 개수를 가장 많이는 2에서 나올 거고 최소는 당해서 0에서 나오지 않겠니? 라는 거가 되겠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는 얘가 다 합해서 얼마인 거? 0인 거를 생각을 해서 당연히 합이 0이면 여기 빵빵빵이 들어가면 요 놈은 그냥 얼마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요 놈은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요 놈은 당연히 3이 돼서 결국에는 요렇게 얼마? 6이 가장 작은 놈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혹시 0개인 걸 생각 못했나? 다들? 그랬구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태호, 0개일 수 있어 없어? 있죠. 좋아요. 그럼 최대는 요 합한 게 얼마? 2인 거에서 나오겠고 이제부터는 조합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당연히 이거에 될 수 있는 조합들은 어차피 몇 개 없어. 될 수 있는 게 200, 020, 그리고 002, 그리고 110, 그리고 101, 그리고 011 또 있나 없나? 또가 없죠. 야, 이 6개밖에 없네. 6개 중에 다 배 하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음도 편하죠? 그래서 이 조합을 생각해서 그냥 해주면 되겠다. 근데 너네는 너무 최대만 찾으려고 쫓다 보니까 오히려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미 결정이 되면 야, 이 중에 가장 큰 게 답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됐죠?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조금 뭐 생각하면 바로 답을 낼 수도 있겠죠? 결국에 예를 들어 200을 하게 되면 여기가 결국엔 지금 2가 되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곱이 3 곱하기 그리고 2 곱하기 얼마?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18밖에 안 되니까 뭐 별로죠? 자, 여기는 별로고 일단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겹쳐진 데가 조금 원소가 많이 들어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서 왠지 느낌상 누가 될 것 같아? 이 중에서 답은 태우 생각은 이 중에 6번째 중에 누가 될 것 같아? 느낌은. 자, 모르겠으면 그냥 한 번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 020을 해보면 여기가 2가 되겠고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얼마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그리고 얘가 3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9, 4, 36. 여기 36이 되겠다. 36. 이거 괜찮네. 이거 크네. 자, 그 다음에 이거 36이고 더 큰 게 있는지 찾아봐야죠. 002는 결국엔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3 곱하기 여기가 2 곱하기 그리고 얘가 5가 되는 건가?
5가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가 30이죠. 얘는 30이다. 36보다 작으니까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110을 해보면 여기도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1 여기를 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쟤는 또 3 곱하기 그리고 3 곱하기 여기가 3이 돼서 얘는 27이니까 36 작으니까 달라. 101 A와 C에서 이렇게 1 넣고 0을 넣어보자. 그럼 여기는 또 3 곱하기 B는 2 곱하기 그리고 C가 4가 돼서 얘는 8, 3, 24 얘도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011 그래서 여기가 0 여기에 11을 가보자. 자 그러면 얘는 뭐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그리고 얘가 4가 돼서 얘도 12 곱하기 3 36이다. 아무튼 얘랑 얘가 똑같았나? 얘랑 얘가 똑같아. 36으로 가장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최소 최대가 돼서 합은 4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조금 다 생각을 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다들 알잖아. 원소의 개수 가장 많을 때랑 적을 때를 생각해서 최대 최소를 결정하겠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면 넣을 수가 있고, 요거는 디귿 명제만해서 조금 따로 잘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 조건의 빈대들의 원소들을 뭘 낼지 생각해서 구해보자라는 거죠. 난 시간이 금방 가네. 자, 그 다음에 247번 해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NA는 5, 그리고 B는 2분의 X 더하기 A들의 원소들의 모임이고요. X는 A에 속하는 놈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상수 A를 구하여라. 집합 A의 모든 원소합은 28이래. 여기에 원소가 총 5개가 있는데 그 원소합은 28이고요. 합집합의 모든 원소합은 49가 되겠다라고 나왔다. 그런데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는 10과 13이다라고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요 상수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A들의 모든 원소의 합,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들의 합, 그리고 교집합의 원소가 나왔으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합도 알고 있어. 뭐는 몰라. 뭘 구할 수 있어? 뭘 구할 수가 있지?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게 없나? A의 모든 원소의 합,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당연히 우리 원소의 개수에서는 B의 원소의 개수를 만약에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A의 모든 원소 합,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알고 있으면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걸 통해서 뭘 구해볼 거야? 선생님이 A를 결국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보자. 우리는 지금 A와 B의 모두 교집합이 10과 13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10과 13을 당연히 다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에 원소가 지금 3개가 더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원소들이라는 것은 어떤 놈이냐면 결국에는 2분의 X 더하기 A가 요 놈의 지금 원소가 되는 거야. 이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요 놈의 지금 원소의 개수는 결국에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요 놈들에 의해서 두 개를 여기다가 A를 더한 거를 2를 나눈 값들이 지금 B의 원소들이 뭐가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맞니?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일단은 여기가 5개고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A를 더하고 2를 나눴어요. 그럼 그 원소의 개수는 같은 게 생겨, 안 생겨?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A를 더하고 E를 나눴어. 같은 원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당연한 얘기죠. 생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5개고 여기도 몇 개가 돼야 돼? 5개가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문제가 헷갈린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다가 A 더하고 2를 나눈 거, A 더하고 1을 나눈 거, 여기다가 A 더하고 2 나눈 거, A 더하고 2 나눈 거, A 더하고 2 나눈 게 이 원소들이 되는 거잖아. 근데 당연히 이것들에서 2 더하고 A 나눈 게 누군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러면 좀 더 헷갈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의 원소의 합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한쪽을 그냥 원소들을 A쪽을 X1부터 X5까지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놈들은 자연스럽게 2분의 X1 더하기 A, 당연히 2분의 X2 더하기 A라고 쓰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10과 13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10과 13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라고요? A의 모든 원소합, 즉 X1부터 요 놈을 다 더한 걸 안다고. 얘를 다 더한 걸 알아. 얼마라고? 28이라고 아는 거야. 맞니? 그리고 우리 뭘 알아?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49를 알아. 근데 이거 한번 구해볼까? 모든 원소의 합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 모든 원소의 합하고 얘 모든 원소의 합을 더한 다음에 뭘 빼주면 돼? 공통인 거 23 한 번 빼면 되는 거 이해돼요? 맞아? 아, 그러니까 요 놈은 요거 합 28하고 얘 모든 원소의 합은 2분의 X1, X2, X3, X4, X5를 또 더하는 거니까 요거 28이 들어갈 거고 A가 몇 개냐면 5개가 들어간 다음에 결국엔 여기다가 뭘 빼주면 저거 2개야 23 빼주면 뭔지 알겠어요? 딱 나오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다? A가 나오겠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뭐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가 5가 되겠고 빼게 되면 44가 되겠고 2를 곱하면 88이 될 거고요. 28을 빼주면 여기가 60이 돼서 5A가 60이니까 A는 1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나와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A쪽의 원소를 임의로 X1부터 X5라고 잡아놓고 각각의 B의 원소 결정해놓고 우리는 모든 원소의 합과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알면 B쪽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원소의 합들을 써봤더니 A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 어렵진 않죠? 이것도 다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도 풀어보고요. 결국엔 너네가 레드든 다시 한번 내고 똑같은 거 풀 때 풀 수 있어야 된다. 일단 하나만 더 하고요. 일단은 유형설을 좀 먼저 나갈게요. 오늘 혹시나 진도를 아무것도 못 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하나만 더 하고요. 유형설 조금 나갑시다. 몇 개 더 해야, 6개 더 해야 되냐? 원래? 6개? 자, 248번 해봅시다. 자, A는 100 이하의 자연수고요. B는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들이야. 다음 조건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가조건 X는 A에 포함되고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면서 그러면서 X는 뭐가 아닌 공집합이 아닌 거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원소에서 가져오는 부분 집합 중에서 여기 원소에서 얘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될 거고 그랬을 때 X교 B가 근데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되면서 X의 모든 원소는 12와 서로 소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다. 자, 말이 어렵지만 가조건은 그냥 이해하죠. 저기에 포함되는 집합이고요. 나조건 가자. 자, 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돼. B는 뭔데?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들의 모임이야. 그러면 어떤 놈인데? 라는 것은 50을 소인수분해 보면
얘가 5 곱하기 2 곱하기 뭐지? 5인가? 진짜 멍청이네. 자, 얘가 2 곱하기 5 곱하기 5죠. 만약 그러면 B는 쟤랑 서로 소위를 여면 예를 들어 어떤 거 되지? B는 1은 당연히 되는 건가? 3도 되는 건가? 4는 안 되는 거죠? 5도 안 되죠? 6도 안 되죠? 7. 8 안 되죠? 9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B야. 맞죠? 근데 얘랑 다시 뭐가 돼야 돼? X는 교집합이 공집합 서로 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려면 X는 얘가 아닌 거잖아. 맞죠? 그럼 어떤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인수를. 어떤 놈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 거꾸로 2와 5의 인수를 뭐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집합 X에 들어가는 거겠죠. 다들 뭔 말인지 알죠? 동기 뭔 말인지 알아요? 태국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 알아? 몰라? 알아? 뭐야, 씨. 그렇죠? 왜? 그러니까 얘랑 서로 소가 되려면 거꾸로 2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려면 이번에 X의 그 원소들은 2와 5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놈이겠죠. 그런데 얘는 또 12와는 서로 소가 돼야 돼. 12는 뭔데?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얘는 또 서로 소가 돼야 돼.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어떤 거는 지금 딱 돼. 되는 숫자 중에 들어가는 거 보여? 얼마 무조건 들어갈 수 있지? 쟤랑은 2와 5를 인수로 가지는 것 중에 12와 서로 소인 거는 얼마? 일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5가 들어가겠죠. 5가. 맞아? 그 다음 5 들어가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0 들어가? 안 돼. 15 들어가? 안 돼. 20 안 돼. 25가 되겠지. 뭔지 알겠어요? 25. 그 다음 불러줘봐. 얼마 또 되죠? 35가 되겠죠. 아, 끝났네. 그 다음 불러줘. 9. 55? 그렇지, 나도 알아. 55. 그리고 13 곱한 거 65 나도 알아. 17 곱한 거 85. 19 곱한 거 95? 빼기 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려는 그런 집합 X의 개수는 이런 원소들을 갖는 부분 집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는 거니까 우리 얘가 2의 7제곱개고 공집합은 안 되니까 2의 7제곱 빼기 1개가 답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27개인가요? 127개가 답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뭐